안녕하세요, 있어블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병행 수입을 한번 다뤄드리고 가려고 해요. 위탁 판매 이런 거에 좀 지치신 분들, 다른 건 뭐가 없을까 싶은데 브랜드 사업은 저 멀리 가 있고 나는 뭔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유통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허가라든가 단계를 밟으면 조금 경쟁자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병행 수입을 한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찍어드리고 가면 현재 우리는 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다. 병행 수입을 하려고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있다. 이런 가정이라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병행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끌어들이고 가면 2009년에 화장품법 개정이 일어나요. 물가 안정책을 위해서 수입 화장품을 병행 수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누가 수입했냐면 독점 수입자 1명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국내에 수입 화장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화장품의 물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 혹은 수입업자의 폭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병행 수입을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2021년 현재는 수입 화장품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업자가 먹을 게 별로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수입업자가 비싸게 파니까 현지 가격이랑 수입업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병행 수입업자라는 사람들이 가운데 가서 조금 싸게 팔고 덜 남기고 많이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한 2015, 16년부터 굉장히 좀 깨지면서 병행 수입으로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4인, 5인 사업자라면 많은 품목을 병행 수입해서 온라인 유통을 함으로써 연매출 20억, 30억을 달성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5명, 많으면 10명까지 업체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볼륨을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면 병행 수입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 팔리는 제품을 많이 가져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입 루트가 병행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한 제품이 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이 제품만 많이 가져오는 게 힘든 거예요. 본사랑 내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제품만 많이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혹은 내가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면 많이 팔리는 거 많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행 수입업자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행 수입으로 회사를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게 키우는 방법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팔리는 상품의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루이비통 백을 병행 수입하면 수백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루이비통, 그러니까 LVMH나 샤넬은 병행 수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LVMH, 샤넬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탈리아 브랜드, 대표적으로 병행 수입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매출, 그러니까 2, 300억 하는 업체들이 있었던 브랜드가 보테가 베네타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패딩 같은 거 비싼 거 있잖아요. 뭐 캐나다 구스라든가 아니면 몽클레르 같은 그런 것들이 병행 수입 업체들이 좀 재미를 봤던 그런 품목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 수입을 해서 화장품만 병행 수입해서 하려면 2, 30억이 좀 정도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명품 자파로 넘어가면 100억, 200억 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라면 화장품 병행 수입을 해서 월 매출을 1억, 2억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중국산 리빙을 수입해서 회사의 볼륨을 좀 더 키우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화장품 병행 수입을 하다가 명품 병행 수입으로 화장품과 패션 이렇게 섞어가든가 화장품과 리빙으로 섞어가던 건데, 왜 제가 화장품과 리빙으로 섞어서 발전할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화장품과 명품 병행 수입을 하면 여기는 소비자들을 깔끔하고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사 브랜드를 하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패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소비자들은 고급 소비자인 거잖아요. 명품을 산다든가 수입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인 거잖아요. 이 소비자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카테고리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 화장품에서 리빙을 살짝 섞으면 뭐 유럽산, 미국산 비싼 리빙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대세 리빙의 현주소는 디자인이 예쁜 약간의 카피캣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리빙에 있어서 오리지널리티를 극하게 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쁘고 마감이 잘 된 중국산. 근데 이런 거는 우리 회사 브랜드를 만들기는 훨씬 수월한 거예요. 작은 소품, 작은 조명, 작은 스피커 이런 것들은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보다는 디자인을 예쁘게 뽑고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잘 하면서 고객의 삶을
조금씩 부족한 부분, 되게 크게 할 부분이 아니라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좀 더 즐거운 거야. 이런 정도의 것들을 하기에는 브랜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대기업은 시장이 작아서 이 시장이 작거든요. 그런 가전 브랜드, 리빙 브랜드 하나 만들어도 100억, 200억밖에 못 팔아요.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금 이커머스를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100억, 200억 엄청나게 크지만 그렇다고 이 시장에 삼성전자나 LG가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자가 다 고만고만하다. 그런 시장에서 놀았을 때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다. 꿈은 크게, 우리도 쿠쿠가 돼보자. 우리도 락앤락이 돼보자. 라고 이쪽 영역에서는 스타트업을, 이쪽 영역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져서 저라면 작게 유통을 해볼 때는 화장품이나 뭐 병행 수입 해보고 시작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약간 이런 리빙 영역을 갈 텐데 그러면 리빙은 뭐 다 좋은가요? 이제 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리빙의 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리빙 소품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조에 역량이 들어가는 거라서 마진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엄청 좋아야 50%, 40%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류비 빠지고 마진 50%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건 한 25%가 맥스일 거예요. 그럼 역산해 보면 로아스를 4 이상은 뽑고 가야 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로아스 4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로아스 4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하는 로아스 4 정도를 못 가니까 3 정도 목표로 가고 이건 멀티 채널 전략을 쓰셔야 돼요. 옴니 채널과 멀티 채널이 뭐가 다른지면 살짝 말씀드리려고 하면 옴니 채널은 우리 회사의 우리 브랜드를 우리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라인과 우리의 온라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는 거 옴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멀티 채널 전략은 내가 내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는 여기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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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샵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데 옴니 채널은 좀 더 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전략에 가깝다면 우리는 멀티 채널 전략으로 일단 물건들을 많이 깔아서 오프라인에서 매출 40%, 50%, 온라인에서 40%, 50% 이런 균형. 온라인이 지금 완전 대세인 건 맞아요. 그치만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오프라인이 50, 온라인이 50인 거고 뭐 일본은 오프라인이 6, 70, 온라인이 30인 거고 중국은 온라인이 좀 더 많이 갔지만 그래도 65대 35 이런 정도 비중은 돼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온라인이 맞고 온라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라서 오프라인이 순간적으로 더 죽어 보이지만 5대5, 6대4 어디쯤에서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멀티 채널 전략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채널 확장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저라면 이런 걸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쁜 중국산 리빙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리빙도 되게 다양한데 뭐 몇 가지 찝어주신다면 어떤 거 괜찮을까요? 저는 예쁜 중국산 리빙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거를 찝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5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을 것 5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면서 아주 오래 쓰지는 않지만 없으면 아쉬운 요런 품목. 그래서 이제 휴대용 가습기라든가 작은 조명 그 연말 연초에 하나씩 있으면 집에서 쓸 수 있는데 그거 막 수삼 년 쓰냐면 1, 2년 쓰고 또 아웃시키는데 없으면 또 사요. 요런 거. 그래서 가볍게 사서 수개월간 기분 전환할 수 있는데 또 사게 되는, 그러니까 영속적이고 이거 하나 사면 보석류 같은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리빙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이런 커머스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